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1월 27일 JTBC 아침 예능 시작합니다. 먼저 오늘 아침 주요 뉴스입니다. 순수 우리 기술로 만든 대한민국의 우주 발사체 누리호가 오늘 새벽 네 번째 발사에 성공했습니다. 민간이 주도한 첫 발사입니다. 목표 고도 600km에 진입한 누리호는 탑재된 13기 위성 모두를 성공적으로 우주 궤도에 안착시켰습니다. 미국 워싱턴 DC의 백악관 인근에서 주방위군 소속 병사 2명이 총에 맞아 중태에 빠졌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현장에서 체포된 용의자를 향해 가혹한 대가를 치르게 될 거라고 경고했습니다. 홍콩의 고층 아파트 단지에서 불이 나 지금까지 최소 44명이 숨지고 279명이 실종됐습니다. 외벽에 설치된 공사용 대나무 발판이 불을 키웠습니다. 홍콩 경찰은 3명의 남성을 체포해 조사 중인 걸로 전해졌습니다. 내란 특검이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습니다. 한 전 총리는 마지막까지 비상계엄을 막지 못했지만 찬성하거나 도우려한 적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대한민국의 우주 발사체 누리호가 네 번째 발사에 성공했습니다. 순수 우리 기술로 발사체와 위성을 쏘아 올릴 수 있는 세계 7번째 국가로 우주강국 대열에 섰습니다.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를 연결합니다. 정아람 기자, 이렇게 밤에 로켓을 쏘아 올린 건 처음인 것 같은데요. 발사 과정은 어땠습니까? 네, 모든 발사 과정은 대체로 순조롭게 진행이 됐습니다. 유일한 변수였던 바람도 발사 당시에는 잔잔해서 기상 이변도 없었습니다. 단순 센서 이상으로 발사가 한 차례 지연되기는 했지만 그밖에 별다른 이상은 없었습니다. 오전 1시 13분에 발사된 누리호는 위성 13기를 목표 고도인 600km에 성공적으로 안착시켰습니다. 1, 2, 3단 엔진 연소와 페어링 분리 그리고 위성 분리까지 모두 정상적으로 끝냈습니다. 오전 1시 31분엔 예상보다 빠르게 모든 비행이 마무리됐는데요. 엔진 연소 기능이 좋아지면서 총 비행 시간은 3분 정도 줄어든 18분 25초를 기록했습니다. 오전 1시 55분에는 차세대 중형위성 3호가 남극 세종기지와도 첫 교신에 성공했는데요.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탑재된 차세대 중형 위성 3호와 12기의 큐브 위성이 모두 성공적으로 분리되어 궤도에 안착하였고 남극 세종기지에서 1시 55분 차세대 중형 위성의 신호 수신도 확인하였습니다. 네, 공식적인 위성 교신 결과는 오늘 낮 12시쯤 나올 예정입니다. 네, 러시아 엔진을 활용한 나로호부터 누리호는 벌써 발사가 네 번째인데요. 이번 발사 어떤 의미가 좀 있습니까? 네, 이번 발사는 처음으로 민간 기업이 주도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한화 에어로스페이스가 조립부터 제작까지 모든 과정을 담당했는데요. 민간 기업이 만든 발사체가 성공적으로 발사가 됐다는 건 이제 민간이 다양한 위성을 우주로 쏘아 올릴 수 있게 됐다는 겁니다. 우리나라도 민간 주도의 우주 개발 뉴 스페이스 시대에 들어갔다고 볼 수 있는 건데 앞으로 한화 에어로스페이스의 활동 범위는 더 넓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렇다면 우리의 우주 계획 앞으로는 어떻게 진행됩니까? 네, 이번 누리호는 역대 가장 많은 위성을 싣고 우주로 향했습니다. 3차 때보다 탑재 위성 수는 물론 무게도 크게 늘었는데요. 13개의 위성이 실려 있는데 무게만 2배가 더 나갑니다. 위성들은 크게 3가지 임무를 맡았는데요.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대표적인 게 이제 오로라 관측을 위한 그 페이로드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거와 더불어서 이제 그 줄기세포 배양 같은 이제 바이오 실험을 위한 또 키트가 하나 있고, 그다음에 이제 전리층을 측정하는 이러한 그 페이로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네, 정부는 2027년까지 누리호를 2번 더 발사하고 이후에는 매년 1회 이상 발사한다는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전남 고흥 나로 우주센터에서 JTBC 정아람입니다. 내란 특검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습니다. 구형에는 45년 전 전두환 신군부의 내란 판결을 참고했는데 앞으로 남은 내란 재판의 가늠자가 될 걸로 보입니다. 한 전 총리는 마지막까지도 비상계엄을 막지 못했지만 도우려 한 일은 결코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이혜원 기자입니다. 특검은 징역 15년을 구형하기에 앞서 한 전 총리의 혐의를 조목조목 설명했습니다.
윤석열의 위헌 위법한 비상계엄 선포 업무를 보좌하였습니다.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한 수사가 개시되자 오히려 사후에 문서를 작성한 것이 문제가 될 것으로 우려되자 대통령 기록물이자 공용서류인 위 문서를 임의로 폐기하였습니다. 계엄 선포문을 본 적이 없다는 거짓 증언까지 했다며 엄중히 처벌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헌정 질서와 법치주의를 파괴한 사건으로서 그 죄책이 매우 중하며 다시는 이러한 불행한 역사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면서 12.3 비상계엄에 대해 대한민국 민주주의에 대한 테러로 국가와 국민 전체가 피해자라고 강조했습니다. 45년 전 내란보다 더 막대하게 국격이 손상됐다고도 했습니다. 한 전 총리는 최후 진술에서 비상계엄을 막지 못했지만 찬성하거나 도우려 한 일은 결단코 없다고 항변했습니다. 국민이 겪은 고통과 혼란을 가슴 깊이 죄송스럽게 생각한다면서도 기억이 분명하지 않다는 기존 주장을 되풀이했습니다. 그날 밤 대통령께서 비상계엄을 하겠다고 하시는 순간 저는 말할 수 없는 엄청난 충격을 받았습니다. 절벽에서 땅이 끊어지는 것처럼 그 순간 이후의 기억은 맥락도 없고 분명치도 않습니다. 하지만 특검은 행정부 2인자였던 한 전 총리의 변명은 용서나 용납이 안 된다고 했습니다. 1심 선고는 내년 1월 21일입니다. JTBC 이혜원입니다. 김건희 씨가 주요 수사에 개입한 정황이 담긴 텔레그램 메시지가 잇따라 확인됐습니다. 김혜경, 김정숙 여사의 사건을 독촉했고 김명수 전 대법원장 수사도 언급하면서 사실상 박성재 당시 법무부 장관을 질책했는데 이 메시지 이후 2달 만에 당시 검찰은 김 전 대법원장을 소환했습니다. 하이빈 기자입니다. 지난해 5월 김건희 씨는 박성재 당시 법무부 장관에게 텔레그램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김명수 전 대법원장 사건을 언급하면서 2년이 넘었는데 왜 방치되나, 이유가 뭔가라는 내용이었습니다. 당시 김 전 대법원장은 국민의힘으로부터 고발당한 상태였습니다. 거짓말쟁이 대법원장, 문재인 정권의 하수인으로 전락한 대법원장이 그 자리를 지키는 한 이 나라의 사법 정의는 결코 이루어질 수 없을 것입니다. 김건희 씨가 박 전 장관에게 메시지를 보낸 이후 검찰은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2달 만에 김 전 대법원장에게 소환을 통보해 비공개 조사를 한 겁니다. 김 전 대법원장은 이재명 대통령의 선거법 사건을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던 2020년에 대법을 이끌었습니다. 계엄 때 체포 명단에 있었던 인물이기도 합니다. 김건희 씨는 같은 날 김혜경, 김정숙 여사 사건에 대해서도 대검에서 수사를 막은 게 있었냐며 사실상 빨리 수사하라고 독촉했습니다. 김 씨가 이처럼 특정 사건을 언급한 건 본인이 연루된 수사 상황을 염두에 둔 거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이 당시 이원석 전 검찰총장은 김 씨의 명품백 수수 의혹과 관련해 수사 전담팀 구성을 지시했습니다. 김 씨는 이와 관련해 박 전 장관에게 어떤 취지로 수사팀 구성을 한 것인지 등의 내용이 담긴 글을 보내기도 했습니다. 특검은 이런 내용을 바탕으로 당시 검찰이 김 씨 관련 사건에 봐주기 수사를 했는지 확인 중입니다. 앞서 특검이 확보했지만 비밀번호로 잠겨있는 김 씨 휴대전화기에 대해서도 진상규명을 위해 추가 조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JTBC 하혜비입니다. 김건희 씨 재판에서는 샤넬 가방을 교환한 최측근 유경옥 전 행정관의 구체적인 폭로가 나왔습니다. 가방 2개를 전해받아 교환한 사실을 인정했고 수사기관에 거짓 진술을 하라고 김 씨가 부탁했다고도 밝혔습니다. 윤정주 기자입니다. 김건희 씨 최측근인 유경옥 전 행정관은 통일교 측이 건넨 명품 선물을 김건희 씨에게 직접 전달한 것으로 지목된 인물입니다. 앞서 2차례 증인 출석을 거부하다 재판에 나와 샤넬 가방을 받은 상황을 구체적으로 털어놨습니다. 유 전 행정관은 2022년 7월 초 건진법사 처남이 물건을 보내겠다고 전화가 왔다며 카트를 갖고 와서 아크로비스타 주차장에서 만났다고 증언했습니다. 이어서 쇼핑백과 보자기를 카트에 실어서 사저로 올려드렸다고 밝혔습니다. 샤넬 가방 2개를 나중에 다른 제품으로 교환한 경위에 대해선 영부인이 저한테 가방을 바꿔달라 했다고 기억했습니다. 또 샤넬 매장에 들어가서 정지원 전 행정관 휴대전화로 영상통화를 했다며 당시 김건희 씨가 약을 먹어 의사소통이 정확히 안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유 전 행정관은 지난해 서울 남부지검 조사를 앞두고 김건희 씨가 유리한 증언을 부탁했다고도 폭로했습니다. 당시 김 씨가 가방을 돌려줬다고 하면서 건진법사 심부름을 해준 것으로 해달라고 부탁했던 겁니다. 또 김건희 씨에게 부탁받은 게 있어 샤넬 매장에서 영상통화한 적이 없다고 거짓 진술했다는 취지로 증언했습니다. 고개를 숙이고 재판을 듣던 김건희 씨는 유 전 행정관 증인 신문이 시작되기 전 스스로 퇴정했습니다. JTBC 윤정주입니다. 온라인에서 화제가 된 뉴스, 화제가 될 뉴스를 골라 전해드립니다. 아침엔 소셜픽입니다. 폴란드 정부가 신형 잠수함을 도입하는 오르카 프로젝트 파트너로 스웨덴을 선정했습니다. 수주에 공을 들였던 우리나라는 탈락했지만 더 큰 규모의 수주전이 남아 있습니다. Rada Ministrów zdecydowała o wyborze partnera do pozyskania, budowy i później eksploatacji okrętów podwodnych Królestwo Szwecji. 현지 시간 26일 폴란드는 신형 잠수함 3척을 도입하기 위해 스웨덴의 사부와 손을 잡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폴란드는 해군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약 8조 원 규모의 오르카 프로젝트를 계획했는데요. 외신은 이번 결정에 폴란드가 스웨덴과 발트해 동맹을 구축하려는 노력으로 보인다고 평가했습니다. 해군의 첫 잠수함인 장보고함까지 무상 양도하면서 공을 들인 우리로서는 아쉬운 탈락입니다. 이제 방위 산업의 눈은 60조 원 규모의 캐나다 잠수함 사업 CPSP로 향합니다. 전통의 강자 독일은 노르웨이와 공동 개발 중인 새 잠수함을 아예 캐나다에 넘기겠다고 제안한 걸로 알려졌고요. 우리는 빠른 납기 달성률을 장점으로 내세웠습니다. Since the model is already in active use by the Korean Navy, it offers fast production and delivery timelines and supports reliable maintenance over its entire service life without the risk of parts becoming obsolete. 방산업계에선 이르면 내년 상반기에 계약이 체결될 걸로 보는 가운데 한국의 잠수함 건조 능력이 인정받을 또 한 번의 기회가 될 전망입니다. 태국 남부 지역이 300년 만에 기록적인 폭우로 엄청난 홍수 피해를 입었습니다. 7개 주에서 숨진 사람만 30명이 넘습니다. 지난 25일 태국 남부의 핫야이에서 주민들이 물이 차오른 도시를 매트리스에 의지한 채 떠다닙니다. 물에 휩쓸리는 사람들을 돕기 위해 군인과 경찰들이 나섰고요. 옥상에서 올라가 버티는 주민들에게 구호 물자를 던지기도 합니다. 병원에선 중환자들을 대피시키기 위해 헬기도 동원됐습니다. 태국의 소셜미디어에선 가득 차오른 물에 거대한 뱀이 이렇게 거리에서 헤엄치는 모습이 퍼지기도 했습니다. 지난 21일 핫야이에선 하루 동안 335mm의 비가 내렸는데 이 지역에서 300년 만에 가장 많은 강우량이었습니다. 태국 정부는 7개 주에서 홍수, 감전, 익사 등으로 33명이 숨졌고 9개 주에서 98만 가구가 홍수 피해를 입었다고 말했습니다. 최근 베트남과 말레이시아 등 동남아시아에서 홍수 피해가 잇따르는 가운데 앞으로 더 많은 비가 내릴 걸로 예상되면서 피해 규모도 더 커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미국 백악관 바로 앞에서 주 방위군 병사 2명이 총격을 받고 중태에 빠졌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용의자에게 가혹한 대가를 치르게 될 거라고 경고하면서 워싱턴을 비롯한 주요 도시에 주 방위군을 더 투입할 가능성을 내비쳤습니다. 워싱턴 정강현 특파원입니다. 백악관 인근에서 미 주 방위군 소속 병사 2명이 총에 맞아 중태에 빠졌습니다. 총격 사건은 현지 시간 26일 낮 백악관에서 불과 한 블록 떨어진 거리에서 벌어졌습니다. 총격 사건 직후 백악관과 인근 정부 건물은 즉시 봉쇄됐습니다. 용의자는 현장에서 체포돼 인근 병원으로 수송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사건 당시 트럼프 대통령은 플로리다 팜비치 골프장에 머물고 있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사건 직후 SNS에 직접 글을 올려 두 군인을 쏜 짐승 같은 총격범도 중상을 입은 채 체포됐다며 가혹한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지난 8월 트럼프 대통령은 범죄 척결을 명분으로 워싱턴 DC에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주 방위군을 투입했습니다. 불과 어제까지도 주 방위군 투입 덕분에 범죄가 사라졌다고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Now, Washington D.C. is considered a safe zone. This was one of our most unsafe places anywhere in the United States. It is now considered a totally safe city. 현재도 2,000명이 넘는 병력이 워싱턴에 머물고 있지만
공교롭게도 트럼프가 워싱턴을 떠나 있는 동안 총격 사건이 발생한 겁니다. 백악관 바로 앞에서 치안 불안이 노출된 만큼 주 방위군 투입이 더 강화되는 분기점이 될 수도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주 방위군 투입 병력을 늘리고 포틀랜드와 시카고 등 다른 도시에도 군 병력을 보내는 방안을 다시 추진할 것으로 관측됩니다. 워싱턴에서 JTBC 정강현입니다. 홍콩의 한 대형 아파트 단지에서 불이 나 최소 44명이 숨지고 279명이 실종 상태입니다. 보수공사로 외벽에 설치된 가연성 자재들이 불길을 키웠습니다. 홍지은 특파원입니다. 시뻘건 불길이 고층 아파트 전체를 감쌌습니다. 건물 틈 사이로 불기둥이 솟구치고 집어삼키는 소리가 살벌합니다. 현지 시간 26일 오후 2시 52분, 홍콩 북부 타이포 구역의 고층 아파트 단지에서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불은 순식간에 7개 동으로 번졌고 주민들은 급히 대피했습니다. 有啊，有個單位鄰居話仲未揾到佢太太，仲聯絡唔到。佢係有個 BB， 佢係老人家，咁我都覺得都唔知，我哋都做唔到。我頭先打電話俾佢，仲喺屋企嘅。 홍콩 당국은 소방관을 포함해 최소 44명이 사망하고 279명이 실종됐다고 밝혔습니다. 45명은 위중한 상태로 전해졌습니다. 화재가 난 단지에는 4,800여 명이 거주하고 있으며 노인 인구 비율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홍콩 당국은 화재 발생 3시간 30분 만에 최고 등급인 5등급 경보 단계로 격상했습니다. Besides, the temperature inside the buildings concerned are very high, so it's quite difficult for us to enter the building and go upstairs to conduct firefighting and rescue operation. 화재 당시 건물은 1년 넘게 대규모 보수 공사가 진행 중이었습니다. 당국은 창문을 막고 있던 스티로폼 패널이 불길을 급속히 확산시킨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건물 외벽을 감싸고 있던 대나무 공사용 발판도 화재 확산 원인으로 지목됐습니다. 둘 다 불이 붙기 매우 쉬운 재질입니다. 홍콩 정부는 올해 초부터 안전 문제로 공공 프로젝트에서 해당 자재들의 사용을 단계적으로 금지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홍콩 정부는 이번 화재를 대규모 재해로 규정했습니다. 아직까지 800여 명의 소방 인력이 투입돼 진압과 구조 작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경찰은 해당 아파트 건설회사 관계자 3명을 중과실 혐의로 체포하고 공사 자재의 안전기준 위반 여부를 수사 중입니다. 로스앤젤레스에서 JTBC 홍지은입니다. 일면식도 없는 중소기업 대표에게 쇠망치를 휘두르고 납치 살해까지 시도한 일당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 일당은 재력가를 3개월 동안 미행하고 시신을 묻을 장소까지 미리 알아보았습니다. 양빈현 기자입니다. 지난 8월 인천 부평구의 한 아파트 지하주차장. 기둥 뒤에 숨어있던 30대 남성이 갑자기 나타나 60대 남성에게 달려듭니다. 쥐던용 접착제를 바른 박스로 눈부터 가격해 시야를 가립니다. 피해자가 도망치자 이번엔 쇠망치를 들고 쫓아옵니다. 사건이 벌어진 지하주차장입니다. 남성은 이 주차장 한복판에서 도망치는 피해자를 쫓다 결국 쇠망치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쳤습니다. 중소기업 대표인 피해자는 가까스로 도망쳤고 크게 다치지는 않았습니다. 경찰은 38살 중국 기화 남성을 특수상해죄로 구속해 검찰로 넘겼습니다. 검찰 수사 결과 이 남성은 3개월 동안 피해자가 다니는 골프장 등을 약 40차례 미행했습니다. 냉동 탑차와 쥐덫 접착제 등을 사들이고 시신을 묻을 장소를 미리 알아보는 등 강도 살인 범죄를 치밀히 준비한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범행을 저지르고 해외로 도주할 계획도 세웠습니다. 경제적 어려움에 일면식도 없는 재력가를 노린 겁니다. 검찰은 또 다른 공범인 32살 중국인 남성도 구속했습니다. 두 사람은 범행 대상으로 고른 금은방 업주를 미행하며 전기 충격기와 마취약까지 준비했지만 범행에 이르진 못했습니다. 이들은 검찰 조사에서 경제적 어려움에서 벗어나고자 일면식도 없는 재력가를 범행 대상으로 물색했다고 진술했습니다. 검찰은 주범인 귀화 남성은 강도 살인 미수 등 혐의로, 공범인 중국인 남성은 강도 예비 등 혐의로 구속 기소했습니다. JTBC 양빈현입니다. 구글이 최신형 AI 모델 제미나이 3.0을 공개했습니다. 엔비디아의 GPU 대신 구글이 자체 개발한 인공지능 칩 TPU가 쓰였습니다.
챗GPT보다 낫다는 평가 속에서 인공지능 생태계가 격변하고 있습니다. 임지수 기자입니다. 책에 있는 예술 작품을 찍어 설명 영상을 만들어 달라 했더니 사진 속 인물들이 랩을 하며 역사적 배경을 읊어줍니다. 지난주 구글이 공개한 제미나이 3.0은 텍스트는 물론 이미지와 오디오를 동시에 입력받아 추론하고 답변하는 능력이 챗GPT보다 낫다는 평가를 받습니다. 지메일이나 구글 클라우드와 연동해 스스로 계획하고 실행하는 AI 비서 기능 등도 돋보인다는 게 빅테크 업계의 중론입니다. 세일스포스의 마크 베니오프 CEO는 다시 챗GPT로 돌아가지 않을 것이라 했고 샘 올트먼 오픈 AI CEO마저 훌륭해 보인다며 경쟁사 모델을 추켜 세웠습니다. 무엇보다 시장이 주목하는 건 구글이 자체 개발한 AI 칩 TPU와 클라우드로 학습하고 추론한다는 점입니다. 구글 TPU는 AI 연산만을 위해 설계된 칩으로 범용 연산을 모두 처리하는 GPU와 달리 불필요한 회로를 과감히 덜어내 전력 대비 성능이 압도적이란 평가입니다. 이를 통해 구글은 AI 기능을 강화한 픽셀폰부터 크롬과 구글 등 소프트웨어까지 AI 생태계 전반을 구축한 강자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보입니다. So we are able to invest at scale and make it work across all these products and businesses. And I think so we are better positioned to take a long-term view and approach this moment. 주가도 즉각 반응했습니다. 구글 모회사 알파벳의 시가총액은 단숨에 5,700조 원에 육박하며 애플과의 격차를 크게 줄였습니다. AI 칩이 다변화되면서 빅테크에 메모리를 공급해온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에도 호재가 될 전망입니다. 두 회사는 구글 TPU를 설계 생산하는 브로드컴을 통해 고대역폭 메모리 HBM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수요처가 엔비디아 한 곳에서 여러 기업으로 분산될수록 협상력도 높아진다는 분석입니다. 파운드리를 보유한 삼성전자는 AI 칩 생산 선두 업체인 TSMC와의 격차를 줄일 기회가 됐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JTBC 임지수입니다. 이것으로 JTBC 아침엔을 마칩니다. 내일도 7시 반에 아침을 열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